자, 오늘 살펴보시게 되어질 내용은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 함수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을 쭉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예는 이제 기억하시죠? 자, 이제 우리 총점을 다 구할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sum 함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을 구하는 vlookup 함수를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랭크 함수도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되어졌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적을 구하고 나면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과연 등급별로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A뿔 학생은 몇 명이고, A는 몇 명이고, B뿔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알고 싶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솔직히 평균이 98.3이면 이 친구는 A뿔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상대평가로 예를 들면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은 A 이상의 학생은 전체 10명 학생 중에서 20%만 줘야 된다. 라든지 또는 B 이상의 학생은 전체 학생 중에서 30%만 줘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과연 각 등급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제 이 A에서부터 우리가 성적을 주는 이 등급에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일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몇 개를 구하고 싶다, 몇 개인지, 몇 사람인지, 뭐 이렇게 우리가 숫자에 대한 개수를 구할 때, 숫자뿐만은 아닙니다만, 숫자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몇 개인가를 하는 어떤 개수를 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함수가 오늘 제가 여기에 지금 정리해 놓은 것처럼 크게 바로 count 함수가 활용이 되어집니다. count는 count 그리고 a가 붙는 counter 함수 그리고 count blank라고 해서 빈 공백을 찾아주는 count blank 함수 이렇게 세 가지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if 함수와 그리고 count 함수가 결합되어져서 바로 count if라는 새로운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해드렸던 각 등급별로 과연 학생 인원수가 몇 명일까를 구하는 것은 바로 count if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오늘 그 쓰는 요령에 대해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unt if 함수를 쓰기 전에 먼저 아주 손쉬운 count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물론 학생이 뭐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몇 명인지를 뭐 이렇게 손으로 금방 살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함수를 써서 구한다면 훨씬 더 손쉽게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카운트 함수는요 아주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그래서 equal reference 하신 다음 참조하신 다음에 count라고 쓰시면 되고요. count해서 가로를 열고 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 카운트, 즉 몇 개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이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3부터 B12까지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이라고 나오죠. 즉, 네가 설정한 이 범위 영역에 카운트는 총 10개야 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살짝 한번 제가 응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제가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요렇게 국어까지 살짝 올렸습니다. 국어까지 살짝 올려서 엔터를 쳤을 때 아까 10명이었잖아요. 10개였잖아요. 국어를 살짝 올렸는데에도 얘는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럴까요? 바로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이 범위 설정되어진 것이 오로지 숫자 데이터만 개수를 구해냅니다. 즉 문자 데이터는 포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전체 범위 영역을 설정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30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살짝 올리면 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포함되면 몇? 그렇죠. 그대로 30이다. 왜? 문자는 인식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문자를 인식하는 함수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counter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counter 해서 제가 아까 해드렸던 거 해보겠습니다. 쫙 요렇게 자 옆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범위를 설정해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몇이라고 나올까요? 0? 0? 정말? 30? 30? 네, 30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카운터 쓴 것과 카운터 쓴 것이 결과값이 똑같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카운터 함수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뿐만이 아니고 문자까지 다 포함을 해요. 자, 제가 국어, 영어, 수학을 확대를 했어요. 엔터를 쳐볼게요. 33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는 어땠어요? 자, 전체 포함을 했지만은 문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문자나 구분 없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다 개수를 알려주는 것이 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count all이에요. count all. 예, count 플러스 all 모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콕 줄여가지고 카운터 함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이 함수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밑에 여기 지금 보시는 count blank 즉 blank가 뭐예요? 공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ount blank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설정하면 되는데 자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count blank 함수를 써서 똑같이 범위 영역을 설정해서 엔터를 쳐보면 0이 나와요. 왜 0이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공백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제가 그래서 delete를 해서 공백을 하나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백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보시면은 count blank 함수는 하나씩 늘어나죠. 반대로 어때요? 숫자 이 count 함수는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count blank는 counter 함수의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매우 쉽죠?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count 함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count 함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동 합계에 보시면은 숫자 개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자, 이렇게 범위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셔도 count 함수는 아주 손쉽게 구해내실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그러면 이제 count if 함수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학점 등급별로 지금 나왔잖아요. A에서부터 D까지. 그래서 학점 등급별로 학생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count if 함수를 통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한번 쭉 구한 것을 결과를 바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걸 제가 일단 우선 살짝 지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qual 해서 count if 함수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네, count if라고 쓰시고요. 이 count if 함수는 전혀 어렵지는 않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count if는 count라고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count 함수와 if 함수가 그냥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unt if를 쓰시고 딱 가를 열어보면 제일 첫 번째 입력해야 되는 것이 range라고 나옵니다. range. 이 range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바로 참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학점 등급별이죠. 그러면 어디가 range가 되어줘야 될까요? 학점 등급별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학점 등급에 대한 부분이 range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A 여기에서 쭉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한 이 학점 등급 영역이 바로 우리가 range가 되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G3에서부터 G12까지 원래 이제 여기 한 다음에 절대 참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절대 참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criteria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criteria는 뭐냐면은 바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if 함수의 바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조건이 뭔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range 이 영역에서 뭐는 A 뿔은 몇 명이냐고요. A 뿔은. 그래서 이때 쓰실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더블 따옴표를 써서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뿔이라고 해서 이렇게 A 뿔을 띈 것이 조건이 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해서 이렇게 A 뿔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고 자 이제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자 엔터를 치면 죄송합니다. A 뿔이 아니군요. 네. 여기는 지금 D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아마 전체 이 인원 중에서 D가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좀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밑에 거에 대해서 이게 카피가 되나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해볼까요? 그러면 영역은 절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D라고 하는 것을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D full이라고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귀찮죠? 이게 진정한 엑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진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절대 참조. 아니요. 상대 참조, 레퍼런스를 참조를 이렇게 다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1이 나오고요. 바로 카피해 볼까요? 카피해 보면은 수정할 필요 없이 자, 상대 참조, 절대 참조가 되어져서 인원수를 바로바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equal, 자, count if 함수를 쓰시고요. 가로 열고, range, 여기서 range는 뭐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학점 등급별 학생 수죠. 그러면 학점 등급에 대한 range가 되어줘야 되겠죠. 이 range가, 자, 절대 참조 바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qual, 자, criteria, 기준은 뭐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값인데요. 여기 지금 요런 사항이 있어요. 한 번씩 엑셀을 하시다 보면 요게 내가 지금 길게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하나 요령이 있습니다. 밑에나 옆에를 하나 찍으시고요. 밑에 찍겠습니다. 밑에를 찍고 지금 잘못됐네요. 자, 여기에서 요 뒤에죠. 밑에를 찍고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로 위로 살짝 한번 올려주시면 이렇게 선택되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J3이죠.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냥 카피해서 쭉 내려시면은 바로 각 등급별 인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 인원수를 블럭을 쳐서 합계를 한번 구해보면 정확하게 10명의 학생에 대한 인원이 각각 도출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에 따르는 count if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count if 함수는 아주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명의 학생에 대한 평균 점수를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80점 이상인 학생은 과연 몇 명일까? 몇 명. 역시 카운터 함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냐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니까 조건이 뭐죠? 80점 이상이 되죠. 이상. 그러니까 역시 count if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을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count if 함수죠. 가로 열고 range는 뭡니까? 80점 이상이니까 80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평균에 대한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서 자, 이 사항은 절대 참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끝나고 다른 곳에 복사하실 일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절대 참조를 안 하셔도 되지만 또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참조해 주시는 습관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건은 뭡니까? 80점 이상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접 더블 따옴표를 쓰신 다음에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조건을 직접 입력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4명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어떤 게 좋은가요?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8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을 이렇게 쓰시고 이 부분을 참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좋습니다. 그래서 equal count if range 설정하시고요. 자, 절대 참조, 그 다음 equal 상대 참조, 콕 찍어만 주시면 되죠. 자, 해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역시 똑같은 값 4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시면 조건이라는 것은 늘 항상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80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90명의 학생을 알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90이라고 바꿔만 주시면 각각의 인원수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실 수 있고 오늘은 count if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습니다. count, counta, count blank 함수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는 count if 함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